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내린 비로 땅이 젖어 있어서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4시에 기상청에서 예보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현재 비구름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폭이 넓은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인천, 태안 등 서해안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선 오늘 아침 8시쯤 시간당 104mm의 호우가 관측됐는데요. 범람이나 침수, 산사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 바로 경기도 안성과 단양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강원 남부의 영월도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 서울 관악구에서도 100mm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의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을 고비로 비구름의 세력이 잠시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한두 시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욱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밤새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다소 약해졌다가 밤에 비가 다시 강해지는 전형적인 야행성 폭우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류인 경기 북부에서는 홍수나 범람 피해가 우려되니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자,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서 많은 비를 뿌리는데 태풍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기도를 보면 일단 장마전선은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장마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이렇게 덥고 습한 공기,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변수가 바로 타이완 남동쪽에 발달해 있는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태풍으로 발달한 이 하구핏은 내일 오후쯤 타이완을 지나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상륙한 뒤에는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져서 수요일 새벽에 서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몰고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의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지역은 30에서 최고 100mm로 예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층에는 찬 공기, 남쪽에는 더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도로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문의해서 이번 비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국지성 호우 사례가 꼽혔습니다. 8월 28일 서울에 시간당 7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신촌역 일대가 침수가 됐고요. 중랑천과 불광천이 범람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또 이 폭우는 하루 뒤에 강원도로 강한 비구름이 이동합니다. 철원 지역에는 시간당 113.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당시 장마철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기압계였고 태풍 쏠릭에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의 세력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피해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성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현재 피해가 큰 지역들은 어느 곳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가 갑자기 많이 이제 쏟아진 지역들이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충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커서 이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해 그 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도 크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충남 지역에서도 일부 그 피해가 보고가 됐는데요. 또 경기 지역에서도 거센 비가 오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충청과 또 경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쪽으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그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피해가 큰 충북 지역으로 가보겠는데요. 네. 충북의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이 피해가 컸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충북에서는 특히 충주와 단양, 또 제천, 음성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주를 이뤘는데요. 네. 집중호우로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이 도로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충주에서만 산사태로 2명이 숨졌고요. 또 음성 낚시터 인근과 또 제천 캠핑장에서도 사망자가 각각 나왔습니다. 또 실종도 잇따랐는데요. 음성에서는 그 60대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네. 또 충주에서는 20대 소방대원이 실종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단양에서는 일가족 3명이 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 보고된 산사태와 침수 피해는 한 6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네. 보고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잠정적인 집계긴 합니다만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토사가 밀려들고 나무까지 쓰러진 곳이 많아서 도로 곳곳이 이 통제가 되거나 네. 그 정체가 빚어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또 음성에서는 이 청미천 범람 위험으로 1,800여 가구 3,70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네. 또 충남 지역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젯밤 당진에서 그 20대 여성이 실종이 돼서 그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피해가 경기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 쪽 상황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성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시간당 한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70건 넘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일중면 양계장에서도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50대가 사망을 했고요. 또 70대 여성이 그 실종 상태였는데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안성에서는 2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여주에서는 이 청미천 원부교 지점에 그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여주에서도 일부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경기도 역시 도로 곳곳에서 그 토사가 유입이 되면서 도로 곳곳에 일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도 그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지역의 피해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에서는 횡성에서 일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이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이 80대 그 할머니와 그 자고 있던 그 11살 손녀가 급히 대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그 철길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곳곳에 그 철도가 영동선, 태백선 등 곳곳에 철도가 그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원주에서는 그 원주교 물이 불어나면서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하소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충주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수문이 방류될 예정입니다. 아마 하류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도림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세희 기자, 도림천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도림천에는 어제 오후 12시 20분쯤부터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책로에 출입 통제선이 쳐지면서 오고 가는 시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쯤부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입 통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도림천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번 비는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도림천 급류에 휩쓸렸던 행인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도림천에 산책을 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80대 A씨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산책로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1시쯤에는 행인 2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니 하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은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과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안성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봉 기자, 지금 비는 많이 잦아들었네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변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내렸던 빗줄기는 현재는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안성시 일중면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인근 주택과 양계장을 덮쳐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안성소방서는 사고 직후 현장을 2시간에 걸쳐 수색해 오전 9시 18분쯤 매몰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성시 죽산면의 한 주택에서도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에서 7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조됐다고 안성시는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일중면과 죽산면 일대 시가지 일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산사태와 침수, 도로 유실 등 70건에 달합니다. 안성시는 산사태가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북리, 일중면 주천리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한 안성시 용설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주변의 접근과 통행을 금지했고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 명령 시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공무원 450명 등 500여 명을 투입해 피해 지역 수습과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집계된 안성 지역 이재민은 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에서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집중호우가 강타한 경기도 일대 역시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이천 산양저수지는 불어난 물 때문에 둑이 터져서 주변의 주택과 과수원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 안이 텅 비어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저수지를 둘러싼 둑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었더니 저수지가 터졌나 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 입고 났더니 그냥 산더미 마냥 막 내려오는 건 물이. 이천시는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 둑 일부가 붕괴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인근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저수지에 흘러나온 물 때문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경우 한때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니까 여기 그냥 확 실고 내려갔지 물이. 아니 말도 못해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진정을 못해서 한참 앉았었어요. 과수원에 심어둔 포도나무들이 하천물에 쓸려가는 등 농경지 일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까지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임시 대피소에 주민 5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후 3시를 기해 남양주 등 경기 8곳에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영 기자, 앞서 피해가 큰 경기 안성과 이천의 상황을 알아봤는데 나머지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을 기해 경기도에선 용인과 광주, 이천, 여주에 그리고 아침 6시 10분에는 안성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에 먼저 호우경보가 내려진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우선 용인시는 오후 2시 현재 처인구 백안면과 원산면 일대에서 70여 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사, 경찰서와 함께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면 중릉리의 한 펜션에서는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투숙객 9명이 고립됐었는데요. 현재는 진입로가 확보돼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원산면 곱등고개와 이동읍 문수산 터널도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용인시는 전했습니다. 원산면 맹리에서는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택을 고치다가 한 명이 호우로 휩쓸려 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구조 대상자가 스스로 대피했지만 복부와 등에 부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 백안면, 백암리, 청미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 마을 주민들에게 면사무소 내 다목적 체육관과 백암 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한강 홍수 통제소는 낮 12시 40분을 기해 경기도 여주시 복하천 흥천대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습니다. 통제소는 앞서 오전 8시 50분 여주시 원불이 청미천을 가로지르는 원부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도 홍수경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여주시는 버스를 이용해 원부리 마을 주민 200여 명을 점동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천과 이천, 양평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여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산림과에 산사태 상황실을 두고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또한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천시 신흥리와 파주시 금산리, 안성시 축산리, 안성시 용설리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 3천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 근무 중인 것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형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경기 안성시 주민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동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신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저는 안성시 일중면 산북마을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오후부터는 좀 잦아들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보상에 보니까 저녁에도 오고 내일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네요. 예, 일단은 지금은 다행이지만 또 앞으로 올 비가 걱정이고요. 네. 직접 보내주신 영상을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온통 물에 잠겼는데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졌는데 저녁에 비가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제가 이거 비가 좀 잦아들어서 밖으로 나가봤더니만은 집집이 거의 이 축대라든지 피탈면들이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 무너졌네요, 보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는 과수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네. 선생님이 계신 곳이나 또 이웃에 계신 주민들 피해는 없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집도 한번 돌아봤는데 과수원 그 축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다른 이웃들을 보니까 이웃은 심지어 그 주택 쪽으로 무너진 집들도 상당히 많네요. 지금 현재 복구 중인데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선생님 인근에 네. 청미천이 일부 넘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곳은 청미천은 원래 물이 자주 넘치는 곳인가요? 아니요, 평상시 안전했던 곳이라고 이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청미천 쪽에 물이 아마 역류해가지고 이쪽에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8년째 되는데 처음 보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마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예상되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좀 피해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비가 안 와서 밖을 한번 나가봤더니만 주민들이 전부 이제 복구 작업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가 더 오게 되면은 정말 큰일인데 어떻게 손도 쓸 수도 없고 이제 지금 축대들이 너무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좀 심각한 편이니까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가능하다면 좀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원 영서 남부에 집중됐던 비는 오후가 되면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노지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 한복판인 퇴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날이 좀 개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에 집중돼 있던 비구름이 다시 시간이 가면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까지만 해도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국한됐던 호우경보가 지금은 철원과 화천, 양구, 춘천, 홍천 등 영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평창,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영월이 235.4mm, 원주 신림이 183mm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비구름대가 강화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 많은 곳은 시간당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물을 머금고 약해진 집안이 있는 곳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여서 급류에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서는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서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휴연 기자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서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뻘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못 열어.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충청북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큰데요. 현재 충북 상황은 어떤지 청주 보도국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권의 비 피해가 큰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주양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충북에는 중북부 일부 지역에 최대 3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북부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있는데요. 현재 충북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그리고 음성, 그리고 단양에는 호우경보가, 또 진천과 증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충주 엄정에는 시간당 76.5mm, 단양 영춘에는 6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오후 2시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한 인명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서는 산사태로 근처 축사가 매몰되고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70대 주민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요. 음성군 감곡면에서는 한 낚시터 근처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핑장에서도 40대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밖에 충주시 산청면에서는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20대 소방대원이 주변을 살피다가 급류에 휩쓸려 지금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서도 3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도 큽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곳곳이 막혀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만 금성면과 봉야급 일대 10여 개 마을이 고립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주 삼탄역 등의 역사와 철로 곳곳이 침수돼 오늘 새벽부터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최대 3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인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에 충북 중북부 지역에서는 이른 새벽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근섭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 충주시 엄정면에 나와 있습니다. 미곡이라는 6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인데요. 현재 일부 주민들이 이곳 마을회관에 임시 대피한 상태입니다. 충주시 엄정면은 오늘 오전에만 300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지역인데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는 물론 주택과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놀란 주민들은 새벽 5시쯤부터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삼성면에서도 저수지와 하천이 만수위에 육박하면서 주민 4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곳 엄정면을 비롯해 충주 노은과 소태, 앙성, 산청면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오늘 밤에도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충주에서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새벽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 또 앞으로의 호우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국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의 비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충북 도청과 소방 당국이 피해 현황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천과 충주, 그다음에 음성 등 이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오후 4시쯤에 비 피해 상황을 종합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망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3명, 부상자는 2명이 발생했다고 충청북도가 밝혔는데요. 오전 7시 15분쯤이었습니다. 제천 금성면 원림리 캠핑장에서 이 주민 한 분이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로 매몰돼 숨졌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지역에서 역시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비슷한 시각 충주시와 음성에도 2명이 이 물에 빠지거나 또 산사태로 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 이 지금 비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요. 현재 구조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충주 소방서 네. 소방관 구급대원을 포함해서 실종자 3명이 현재 소방당국에 의해서 지금 실종자 수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KBS로 보내주신 새로운 현장 영상 통해서 그동안의 피해 상황 어땠는지 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지금 차가 보시다시피 하천에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흙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주시 산청면의 한성미 시청자께서 제보 영상 보내주셨네요. 예,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반입니다. 과거 사진인데요. 예. 얼마만큼 비가 많이 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대피된 상황이고요. 예. 비가 하천물이 강하게 불어나 있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제천시 쪽인데요. 시청자 허영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전 8시 20분, 2시간 뒤쯤 영상인데요. 역시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해당 농경지는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밭인데요. 현재 이 밭이 침수가 된 상황, 피해가 잇따랐고요. 예, 농경지 쪽이 많이 유실이 돼서 지금 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제천 지역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기 네. 때문에 토사 유실도 지금 심각합니다. 예. 역시 제천시 강제동 지금 익명의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전 8시 시간입니다. 하천 도로가 지금 강하게 불어나 있고요. 지금 화면 영상이 지금 돌아오면 예. 끝부분 계단 쪽에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계단도 지금 막혀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잠겨 있고 네. 지금 뭐 토사 유출도 많이 돼 있고 유속도 빠르고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영춘면인데요. 시청자 허영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보내주셨는데 오전 5시 30분, 좀 이른 시각이죠. 계곡 입구에 밭이 침수됐다는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이 단양군 지역도 현재 284.5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영춘 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비 피해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주변 상황이나 안전에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셔서 무리한 촬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시청자 유성영 님이 보내주신 충주 영상입니다. 7시 50분 상황이고요. 흙탕물이 강하게 불어난 영상 확인 가능하십니다. 예, 엄정면에도 비 피해가 상당히 컸었죠. 예, 충주 엄정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이고요. 다음 지역은 충주시 산청면 이성훈 시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터널 방금 영상을 지나갔지만 터널 입구 쪽에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옆을 이제 승용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됐는데요. 몹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 그 터널 입구는 거의 흙탕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천시 산곡동 지역입니다. 최승훈 님이 보내주셨고요. 오전 6시 50분 시각입니다. 지금 앞마당까지 거의 흙탕물이 범람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가판, 이 정자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이 흙탕물이 마당 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제천시 산곡동인데요. 역시 제천시 지역 피해 많았던 지역이고요. 272mm 누적 강수량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인근까지 다 들어와서 범람했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도 많아 보이고요. 예. 자, 이번 화면은 제천시에서 훈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오전 8시 영상인데요.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가와 이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산사태가 곳곳에서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진 지역 특히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 잠깐 비껴갔는데요. 지금 정자가 이 토사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뭐 한눈에 보더라도 폭우의 상황이 위험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각 제천과 충주에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 소강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일부 지역에 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2시간 뒤인 5시에 또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KBS 재난영상 CCTV를 통해서 현재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덕동 계곡 지역입니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네. 지금 유속도 많이 빨라져 있고요. 예. 오늘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또 요즘이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계곡에 놀러 가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다 잘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필 좀 지금 시간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예. 야경장이 좀 많은 지역이 덕동 계곡입니다. 이쪽 계신 분들 혹시나 계신다면 네. 지금이라도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어요. 다음 지역 보시죠. 네,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지역인데요. 단양군은 현재 영춘 지역에 280mm 이상의 비가 내렸던 지역입니다. 지금 그 일부 하천 옆에 이미 그 땅이 어느 정도 예. 지금 넘쳐 흐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무까지. 나무들이 쓰러져 있기도 하고 뭐 잠겨 있기도 하고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지금 현재도 내려져 있는 단양군 지역이 현재 비 상황인데요. 예.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유속이 많이 빨라져 있고요. 예. 많이 하천물이 남한강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단양군 매포읍 하계리에 있는 도담산봉 지역입니다. 지금 원래 이 비가 안 내렸을 경우에는 도담산봉이 아래쪽까지 이 수위가 보이는데 예. 지금 관광지로 수위가 꽤 유명한 곳이어서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찾으셨을 텐데 지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군요. 상당히 많이 지금 물이 차 올랐고요. 예. 물 색깔은 완전히 흙탕물색으로 좀 변해 있고 지금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 간혹 지금 관광객분이 오셔서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차들이 주차돼 있는 차들이 좀 있고 예. 지금 행인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혹시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하셔야겠습니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지역입니다. 예.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자, 괴산군 지역인데요. 지금 칠성면 쌍국리 쌍곡교 지역입니다. 괴산군 지역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지금 물가에 계시는 분들이 야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CCTV 예. 화면에 잡히는데요.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괴산군이 현재 누적 강수량이 102mm인데 예. 추가 비 피해 가능합니다. 예, 그 정도면은 뭐 집안도 약해져 있을 것 같고요. 언제 물이 또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서 안전에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KBS 재난방송센터로 들어오는 재난 영상 정보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뭐 밤사이에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의 비 예보는 어떻게 네. 돼 있습니까? 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 구름대가 2시간 뒤인 5시를 조금 넘겨서 충북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밤을 넘어서 오전 사이까지 충북 지역에 최대 100에서 200mm까지의 예상 강수량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최대 많게는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곡이나 또 이 야영지에 계시는 분들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도국 송국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충북 지역 비 피해 상황과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주보도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중호우로 충주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이 열려 초당 3,000톡씩 방류될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류 야영객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충주시에서 집중호우로 고리 피해를 입은 주민 한 분을 연결합니다. 자, 충북 충주시의 홍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계신 곳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구조 요청은 다시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어서 소강 상태라서 현재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고 네. 면에서 포크레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산사태 때문에 배수로가 다 막혀 있던 상태라 흙 파내주시면서 물길 트는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배수로에 좀 물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다행인데 처음에 네네. 그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오전 7시쯤에 여기 뒤에
산 쪽에 산사태가 나고 여기 앞에 도로가 다 강이 돼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다른 데 위급 상황이 더 많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집에 대피하라고 하셔서 집에 대피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구조대 차량이 잘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여기 자체가 이 마을로 들어올 때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 다리도 물에 아예 잠겨 있던 상태고 여기 계속 이어지는 도로가 그냥 강이 돼 버렸어서 네. 아예 차량 진입이 어려웠었거든요. 아유,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상태로 기다리고 계신 건데 현장에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가족 저 포함해서 3명만 있고요. 네. 아까는 이제 절에서 대피하신 분까지 5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현재는 절에서 계신 분들은 면으로 다시 면사무소로 대피하셨고요. 저희는 지금 가족만 있는 상태예요. 네. 아마 처음에 그 고립되셨을 때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셨어요? 네,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라서 좀 물도 빠지고 해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놀라시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리고요. 마음 네. 잘 추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주민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그곳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어떠십니까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거기는 지금 뭐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제가 예. 제보를 한 거고요. 뭐 제보를 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유실돼가지고 저기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도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겠어요. 그 길에 금도 많이 가 있고 만일에 추락한다면 크게 다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 길 근처를 다니시지 않겠군요. 예, 거기는 뭐 지금 시에서 뭐 면에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진입 금지는 해놨는데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유, 동네뿐이라서 아무리 길을 알아도 좀 제발 오늘은 좀 집에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께서는 이 길이 위험하다는 그 소식을 같이 나눠서 공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길을 가시는 주민들께 꼭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그 도로와 길이 복구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종합적인 호우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지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과 충청도 단양에서는 3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이어졌고요.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했던 충북 충주의 엄정면에서도 지금까지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314mm가량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참고로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비가 60mm 이상 그리고 호우 경보는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될 때 이렇게 발효가 되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이 비 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인데요. 주로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를 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경기도 연천에서는 현재 시간당 50mm가량의 매우 굵은 장대비가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좀 더 내륙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 강하게는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부지방에서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영동을 뺀 중부 대부분 지역
지역에서는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체전선의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다가오는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도로 침수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 재난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나는 중부고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휴게소 근처인데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하늘이 개서 복구 작업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이마저도 현재는 보이지 않고요. 원래 여기는 흙더미가 쏟아지고 또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서 도로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양방향 통행을 현재 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정체가 심한 곳도 있는데요. 조금 전 보신 복부 현장 근처 일주가이시입니다. 이곳도 역시 CCTV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불고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남이방면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고요. 우회를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도로에 가득한데요. 오후 7시쯤 비탈면에 토사가 유실돼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른 노선으로 우회해달라고 도로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호우가 집중됐던 곳 중 하나 충북 제천이죠. 제천 곳곳에서 빗물에 토사가 유실돼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새벽 5시에 산사태가 난 지역인데 굴착기 2대에 대형 화물 차량까지 동원됐지만 지금 10시간 가까이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곧 또다시 큰 비가 예고돼 있어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평택 제천고속도로 충북 충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오전 내내 도로 전체를 메웠었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흙더미 때문에 차로 전체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치웠고 차량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굵은 빗방울이 조금 전부터 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KBS 재난 CCTV입니다. 서울 서초구 달빛광장의 잠수교 근처를 볼 텐데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아직 잠수교 보행로까지 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하지만 오후 2시 50분부터 팔당댐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 상승이 예상돼 잠수교 보행자 진입이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비구름 세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근처에 가는 것은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이 조금 전 오후 4시에 장맛비 전망 설명 자료를 통해서 5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앞으로 한 사흘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재난 대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도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산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밤사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중단 상황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삼탄과 공전 사이 토사 유입으로 제천에서 대전까지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에서 쌍용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 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에서 구학관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천등산 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를 위해 편도 2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또 산사태로 제천 다리째 터널과 단양 매포 국도 5호선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사회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았는데 네.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곳이, 어느 지역이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영상은 경기 안성시 보계면 산우물 낚시터에서 시청자 안철표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촬영된 영상이고요. 이 제보해 주신 분 이야기로는 낚시터에 놀러 갔다가 밤사이 자던 중에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바람에 물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에서 이 피하라는 그 주인 아저씨 말을 듣고 본인 일행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일행들도 급하게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급하게 폭포처럼 흘러넘쳐서 집기도 이렇게 다 떠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나 계곡 또 저수지 주변으로 놀러 가신 분들 특히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은 이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충청 지역입니다. 이 충청 지역에서도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에서 시청자 이종주 씨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이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산 중턱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도로를 덮친 모습인데요. 집 근처 하천도 넘쳐서 집 안까지 물에 모두 잠긴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제보자분 말로는 이 집 안까지 들어온 물이 한때는 발목 근처까지 넘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비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의 늦추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면 특히 터널 주변 안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또 도로 침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전 8시쯤 충북 천둥산 3터널과 제천 터널 주변 모습을 시청자 이성훈 씨가 제보해 주신 화면입니다. 이 고속도로 옆 산 쪽에서부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로 빗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침수 위험 또 고립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 충북 제천시 구곡리의 이 돼지농장 주변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 시청자 정채련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산 앞쪽에 있는 직원들의 사택이
흙에 모두 파묻힌 모습입니다. 이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건물 뒤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왔고 이로 인해서 이 건물 안에 당시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3명 모두 건물 밖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1명이 무릎 쪽에 부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또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곳으로 오는 다리가 모두 침수되는 바람에 구조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북 제천시 산곡동 마을 침수 피해 모습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시청자 이종은 씨가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고, 건물도 반 이상 잠겼고 주변의 논과 밭도 모두 침수된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낮 12시쯤에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침수 피해 모습입니다. 시청자 유병택 씨가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이 계곡이 범람하면서 저기 원래 있었던 도로가 전부 침수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모두 유실되는 바람에 지금 모두 9명이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모두 9명이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요. 또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오전 11시쯤부터 계속 와서 로프도 던져보고 구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워낙 세서 구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구조 활동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시청자들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이나 영상이 그 피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제보해 주시는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이 그래픽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우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신방식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폭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식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현재 비구름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폭이 좀 더 넓은 비구름대가 1시간 전보다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선 시간당 104mm의 호우가 관측됐는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범람이나 침수, 산사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도 안성 그리고 단양 지역에서 어제부터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또 제천과 여주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고요. 서울에선 도봉구에서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앞으로의 비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을 고비로 낮 동안 비구름의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봤지만 처음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에서 찬 공기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다소 약해졌다가 밤에 비가 강해지는 전형적인 야행성 폭우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류인 경기 북부 지역 홍수나 범람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
게다가 태풍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기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일단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을 경계로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변수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발달한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으로 발달한 하구핏, 내일 밤 중형급으로 발달을 하고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상륙한 뒤에는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수요일인 5일 새벽쯤 서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몰고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의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mm에 이르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지역 30에서 최고 100mm로 예보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후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 누적 강수량이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층에는 찬 공기, 남쪽에는 더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도로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이번 비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줬던 국지성 호우 사례가 꼽혔는데요. 8월 28일 서울 지역에 시간당 7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신촌역 일대가 침수가 됐고요. 중랑천이나 불광천이 범람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하루 뒤인 29일에는 비구름이 강원도로 이동해서 철원 지역에 시간당 113.5mm에 이르는 기록적인 비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장마철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기압계 아래 태풍 솔릭에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의 세력을 키웠다는 점이 지금과 유사한데요. 과거와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장맛비에 대한 전망을 기상청이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S 재난방송센터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리나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비는 오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도에 최대 5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건데요.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특히 곳에 따라 30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이미 100에서 500mm의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집중 구역이 매우 좁아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큰 특징을 보이겠다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정부도 집중호우 상황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면서 바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피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피해 상황을 실시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명피해 소식이 추가로 들어와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12시 기준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모두 5명인데요. 어제 서울 도림천에서 사망한 1명을 포함해 경기 안성에선 조립식 패널 건물이 무너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고요. 특히 충청 지역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천과 충주, 음성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충주 소방공무원 1명이 구급 출동 중 도로 유실로 사고를 당했고 충북 음성에서도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장은 하천 수량이 많고 또 유실된 길도 많아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횡성과 경기 광주, 수원에서 모두 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충북 지역에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수 우려로 잠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곳곳에 주택이 반파되거나 침수되고 차량도 물에 잠기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화상으로 소집해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시시각각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기 때문에 일대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충주댐 수위가 상승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초당 3,000톤씩 방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댐 하류 야영객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잠수교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수위가 6.2m까지 올라가면 차량 통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본은 현재 비상 2단계인 위기연구 수준을 심각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오후 3시기에서 이 수준이 3단계로 격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집중호우 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오후에 팔당댐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게 됐는데 잠수교도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위가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차량도 이제 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곧 차량도 통행이 중지될 것 같은데 현재 한강인도교 수위는 5.63m로 30분 간격으로 한 10cm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한강인도교를 통과하는 유량을 보면 한 초당 한 8,000톤 정도가 됩니다. 한강이 감내할 수 있는 홍수량의 최대량이 한 3만 톤 정도 되니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인도교는 아마 차단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충주댐 같은 경우도 수위가 상승됨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수문을 열어서 방류한다고 이렇게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류의 주민들은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또 역시 예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문을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오늘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꼽으면 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주가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사실 충주댐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가 이르면 여주에 홍수파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방류를 하게 되면 여주 지역의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주댐이 물탱크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둬뒀다가 아마 내일 10시에 방류를 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여주에 도착을 하고요. 한 10여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서울 쪽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곳들이 많은데 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산사태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아마 집중호우가 또 야간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댁에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됩니다. 야간에 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부터는 안전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흘 정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비가 그쳤는데도 홍수특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토양들이 전부 다 수변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곡천이라든가 소하천 중심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지방하천이라든가 대하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충주댐이라든가 소행강댐과 같은 큰 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와 있고요. 저희가 사흘 동안 만일 5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하천에서의 홍수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비가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경기 남부와 충청도의 농촌 지역인데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도 보시면 농촌의 자기의 이제 농지들이 물에 침수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배수로 공사들을 나가시다가 네. 인명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수로 공사는 비가 그치고 향후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배수로 공사는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간에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지에 계신 분들이 평지에 있다 보니까 또는 산지 부근에 있다 보니까 밤에 금주가 나와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 대피소라든가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괜찮아 보인다고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겠군요. 예. 예. 자, 복구 작업도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될 텐데 복구하면서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조대원들의 사망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대부분 이제 소방 공무원이다 보니 불을 끄는 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이 홍수와 같은 것들에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며칠 전에 사고 난 것처럼 감전사고, 그러니까 네. 전봇대라든가 절대로 홍수 구경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가로등 부근에 계시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로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복구도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분명히 큰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응급복구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만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침수가 되는 곳이 또 침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역은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보완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지하차도 침수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는 대부분이 물에 기대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 체계로는 갓길 쪽에서만 물을 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적으로 물이 오는 부분에 물을 못 빼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또 수중 펌프 자체가 침수가 돼버리면 뽑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뭐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지 방제과에서 해야 될지 네.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서로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야지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관계자들께서는 좀 유의하셔서 정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곳곳에 산사태도 났습니다. 네. 자, 산사태 위험 지역을 미리 알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아니면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네. 내 주변에 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일반인들이 다 숙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가능하면 인근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위험 지역을 먼저 숙지하시고 그 인근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늘 이 산 내 주변에 있는 산이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숙지하시고 대응을 미리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피소로 대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긴 하는데 대피소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대피령이 내려줘도 어딘지 모른다면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놔야 될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앱을 깔면 그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전 디딤돌 같은 앱들을 처음에는 재난이 났을 때는 많이 까시는데요.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앱들을 무시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까신 다음에 미리 우리 동네에서 재해가 났을 때 예.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미리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그 앱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밤부터는 서울이나 뭐 이 부근의 수도권에서도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최근에 부산과 대전 등 도심에서 침수 피해가 컸거든요. 네. 자, 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당 뭐 10mm, 뭐 30mm 이러면 느낌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5mm만 오더라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고요. 시간당 30mm가 오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는 비는 시간당 50mm, 80mm, 100mm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의 범프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한 20mm 정도 비가 왔을 때 펌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되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지하차도, 지하철,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시는 주민들 이런 네. 분들이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열흘 정도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비가 장기간 이어지면 아무래도 집중호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기간이 비가 오게 되면 주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오다가 또 그치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었나 보다 하고 이제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볼 때 저희들이 향후 3일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 전부 다 물로 가득 차서 예전 같으면 비가 왔으면 그것들이 지하로 침투가 되는데요. 지금은 온 물이 거의 다 바로 하천로나 도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사태라든가 이런 침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 위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곡천이나 소하천의 범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가 대하천의 범람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집중호우 상황이 이어질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도 다른 분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재난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재난이 일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로 피서 기간,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피서를 가 계신데요. 아까 저희들도 CC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물놀이를 가셔서 아직도 계곡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펜션이라든가 호텔 같은 걸 예약하셨으면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시면서 가족과 본인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인덕대학교 정창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국내 발생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는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져서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2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 늘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 발생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8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지역별 환자 수는 서울 5명, 경기 1명, 부산 1명, 경북 1명입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22명 가운데 17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11명씩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72명 가운데 확진자는 지금까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필리핀 5명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온 18명과 미국에서 입국한 3명 등이 해외 유입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1명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80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휴가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실외라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8월엔 호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특히 기저질환자는 평소 받는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때문에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나곤 하죠. 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하천 급류에 의한 희생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불어난 하천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성환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하천물에 성인 남성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초속 1m, 발목을 조금 넘는 물살에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초속 1.5m로 유속을 늘리고 물의 높이를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하자 발을 옮기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초속 2m의 급물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어른 6명이 동시에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밧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뿐이지 물살의 깊이가 무릎 높이를 넘어가게 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초속 2m가 되면 1.3톤 승용차도 위험합니다.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뒤부터 흔들거리더니 결국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초속 2m의 급류는 대형 냉장고도 곧바로 쓰러뜨립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의 물높이가 30cm로 좁혀지기 전까지는 외부 물압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고 있던 차량이 강물에 가라앉을 때는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뒤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지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강하게는 100mm에 달하는 세찬 장대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앞으로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서도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계속해서 비 예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